안녕하십니까. 더블의 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더 미동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코스닥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줬었죠. 네, 급등이 나오는 좀 모습이 좀 보여줬었고 9월 23일 날 첫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1759만 9천주 정도 나와줬고, 오늘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했다가 약간 조정받고 약간 또 상승하는 모습,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상승할 때도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1차 상승 때는 대거래량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가장 정석적인 흐름이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거나 상승을 할 때도 거래량은 터져주면 안 돼요. 많이 터지면 안 됩니다. 많이 터지면 안 되고, 오늘은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때 뭐 횡보하는 장에 매수했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과 3월 달에 매수한 부분에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더 미동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블랙박스를 제작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라이브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옛날에 선전 많이 했었죠. 유라이브 아마 수지도 아마 선전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유라이브라고 굉장히 브랜드 가치는 있죠. 인지도도 뭐 아이나비랑 뭐 이런 거보다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봤을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라이브입니다. 유라이브. 그래서 블랙박스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그 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센서 말고 지금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ADAS 기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센서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 카메라가 또 달려서 나오고 뭐 적외선 이렇게 레이더도 달려서 나오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블랙박스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ADAS 기능이 아무래도 졸음 방지, 차선 이탈 경보, 그리고 보행자 앞에 인식, 그리고 앞차 추돌 감지, 이런 거를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하죠. 기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ADAS 기능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분명히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분명히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설립됐어요. 업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회사인데,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80%의 매출이 이제 자체 브랜드 유라이브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라이브 모델을 ODM 방식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ODM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질 거죠. 분명히 계속 불거지고, 테슬라가 지금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구글 웨이모가 세계 1위 업체고요. 사실 구글 웨이모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개조를 하는 업체고, 그 회사의 기술력은 세계 1위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4에서 레벨 5를 지금 향해서 가는 회사고, 지금 테슬라를 예를 들어 보면은 테슬라는 레벨 3에서 레벨 4 사이 정도, 아니면 레벨 3가 좀 안 되던가, 그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산차들의 자동 주차라던가 이런 부분은 레벨 2 이하죠. 레벨 2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보다 높은 게 테슬라의 지금 나오는 모델 S라든가 모델 3는 조금 거기 비해서는 약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자율주행차들의 센서는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지만 아직도 제약은 있습니다.
아직도 제약은 있어요. 왜냐하면 눈과 비 그리고 먼지 이런 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테슬라 말고 그 미국의 그 니콜라 말고요. 니콜라는 지금 사기인가 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근데 이제 그 루디슨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네, 하여튼 루디슨가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루시아죠. 루시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루시드입니다. 루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아직 자동차를 생산을 대량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계약을 받고 있는데 그 회사가 레벨 3에서 레벨 4 거의 레벨 4에 적합한 지금 자율주행이 되는데 그 회사의 센서가 24개가 들어갑니다. 24개가 들어가고요. 그 이상을 가려면 센서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고급 성능의 센서가 필요할 거고, 거기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 레이더를 달면 더 정확하겠죠. 밀리미터파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적외선 레이더를 달면 좀 더 확실해지고 좀 더 명확해지겠죠. 하지만 밀리미터파 레이더는 조금 이것도 엇나간 얘기인데 어떤 데 쓰이냐면 아파트 헬기 위에 이렇게 치즈 모양처럼 이렇게 단 게 있어요. 그게 밀리미터파 레이더인데, 그게 반경 몇 킬로까지는 5킬로인가 8킬로까지는 굉장히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자동차 위에 올리기에는 가격도 비싸고 굉장히 좀 신뢰도는 높지만 가격도 비싸지고 또 좀 보기에도 안 좋죠. 네, 미관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센서 위주나 아니면 블랙박스 등을 조금 개량하던가 좀 더 신뢰도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다 자동차에다 레이더를 부착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겠죠. 원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자체적인 블랙박스를 통해서 앞을 보고 거기에서 좀 더 진화된 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돼서 센서와 결합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는 물론 아이남이라던가 이런 회사에 비하면 좀 작을 수 있지만 미동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잠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재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업이익이에요. 결산을 보겠습니다. 결산을 보시면 2019년 영업이익이 36억 적자, 그리고 18년도에 34억, 39억, 16년도에 62억 적자고요. 적자 폭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개별로 볼게요. 이런 코스닥 업체들은 연결로 보지 않고 지주회사가 아닌 이상 개별로 봐야 되거든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1억 냈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쥐어짜서 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쥐어짜서 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관리 종목이라던가 상패로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많이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4분기 연속 적자가 아니고 5분기 연속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5연속요. 연속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4연속, 5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재무적으로 우량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성이라던가 자율주행에 대한 가능성은 잊지 않은 회사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신다 그러면 한 2,600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나는 모르겠다 단타다 스캐핑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끝나고 그날 이제 장 열리는 날 시가가 깨지지 않는 한 거기서부터 시가에서 한 5% 이상 뜨면 그때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난 좀 장기로 보고 싶다, 이 회사의 미래 가치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 가치를 좀 더 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금 더 평가를 후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뭐 일단은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안다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거래량 1700만 주의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얼마죠? 오늘 보시면 13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41만 2천 주, 그리고 시간에서는 14만 7천 주, 그리고 거래량은 2496주 이렇게 나와 있고, 수급은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딱히 별 볼 일 없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유동 주식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동 주식수가 79%네요. 79%고요. 1100만 주가 유동 주식수다. 그러면 오늘 1300만 주가 나왔으면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그 전에 상한가 갔을 때 이때 1700만 주가 돌았으니까 한 바퀴 반 조금 못되게 돌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여기 4,000원대에서 대량의 매물대가 보입니다.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고 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이 종목은 2018년 6월 달에 갔던 6,14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500원까지는 이슈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매물대에서 밀린다, 매물대를 잠깐 돌파했지만 밀린다 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조금 밀린다 그러면 한 4,400원 정도, 4,4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5,400원이나 5,500원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가를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좋으면 이 종목이 좋아질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리고 구글 웨이모라든지 이런 쪽은 좀 부각될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이 세계 기술 표준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좀 받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정보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세계 기술 표준이 구글 웨이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구글 웨이모 쪽의 기술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세계 기술 표준에 잡힌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자 회사가 뭐 회사마다 이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 발전하고 경쟁하는 데는 좋을 수는 있으나 이게 일관되게 가진 않잖아요. 가진 않기 때문에 기술 표준도 어느 정도 책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도 거기에 따라갈 거고, 그리고 모든 자율주행차들이 거기에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기차를 봐도 유럽형이 따로 있죠. 충전하는 방식이 유럽형이 따로 있고, 그리고 북미형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형이 또 따로 있고 이렇죠. 근데 테슬라와 그 삼성 르노의 뭐 무슨 차 있죠? 그 전기차가 같은 유럽형이에요. 유럽형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테슬라는 유럽형의 충전기를 써요. 근데 삼성 그쪽이 와서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보면 뉴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표준이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 충전기부터 표준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면 부품을 하는 그 생산업체에서도 원가 절감이 될 거예요. 왜냐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서 충전기가 다 다르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을 봐도 충전기 하는 기술이 또 달라지듯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동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그 블랙박스 관련된 회사고, 거기에 대한 에이다스,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게 아무래도 센서와 블랙박스 간에 어느 정도 이 기술 개발이 되면서 조금은 시장이 넓혀 나갈, 그리고 블랙박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 나갈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지금의 탑재돼서 나오는 그게 있죠. 블랙박스 말고 그런 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를 넣기는 어떻게 보면 고가의 사양을 넣는 거잖아요. 물론 비싼 차들은 알아서 달려서 나오긴 하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면 보편화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블랙박스가 좀 더 연결돼서 조금 더 개발을 거쳐서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블랙박스 업체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 시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그 시장에 대처를 못한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지만 업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류라이브라는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끊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는 4,400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니라 조금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무슨 뉴스가 좀 더 나오면, 아니면 그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한 5,400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짧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크래핑이나 단타로 들어왔던 분들은 지금 다 오래 들어오신 분들 다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크게 뭐 리스크를 감소하고 가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소하지 않고 싶다 분들은 추석 이후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8% 이상 뜨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투자하시고 잔파동을 좀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엄청나게 터진다. 지금 매물대가 지금 4,000원대 엄청 많죠. 26.8%가 있어요. 이 매물대에서 막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요.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 이렇게 나와요. 몇 프로가 터졌는지 전일 동시간대 요거 확인해서 하셔서 500% 이상 나온다던가 600% 이상 나오면서 시가가 깨진다. 그랬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린 거, 지금 상태에서 잡아드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다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에 또 급등하고 나서는 또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손절가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단은 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는 그 제가 제시한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막 시가가 깨진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손절가라든지 아니면 그 수익 실현하는 가격을 두 가격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개의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때는 매도로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좀 말이 길었네요. 오늘은 더 미동이라는 종목 살펴드렸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연휴 보내시고 즐겁고 건강하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